안녕하세요. 10분 토익. 10분 만에 토익의 핵심을 정리하는 10분 토익입니다. 10분이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토익의 핵심 사항들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익 실제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알아야 될 내용들, 그것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10분 동안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중급 제1강 시간이에요. 먼저 기본 문장 구조와 품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문장 구조가 점점 확장될 것이고 품사들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먼저 공부하고 가죠. 사실 이 과정은 10분 토익 기초에서 이미 다뤘던 사항입니다. 이 강의를 한번 듣다가 나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10분 토익 기초 강의를 꼭 참고를 하세요. 자, 먼저 영어 문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주어 동사에서 문장이 끝나는 문장이 있고, 하나는 주어 동사의 목적어까지 나와서, 목적어가 뭐예요? 무엇을, 누구를 이라는 를자가 우리말에서 붙을 수 있는 그런 무엇을, 누구를까지라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동사가 있죠. 목적어 없이 끝나는 것, 스스로 문장 끝내는 걸 자동사라고 하고, 목적어 같은 남이 있어야 되는 것을 타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사 문장과 타동사 문장이 있다. 이렇게 문장 끝나고 나오는 부가적인 품사를 부사나 전명구라고 합니다. 자, 전명구는 무슨 뜻이죠? 전명구는 전치사 다음에는 꼭 명사가 온다. 그래서 전명구라고, 전치사, 명사구 한 세트. 부사는 뭐예요? 부가적인 품사. 문장에서 필수 요소가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문장 요소의 필수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는 있으나 마나예요. 해석상 이제 해석을 이제 할 때 의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일 뿐이지 부사나 전명구는 문장 필수 요소는 아니죠. 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부사나 전명구가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문장 안 끝났는데도 들어가는 경우는 그때는 부사나 전명구는 제외를 일단 시켜도 되는 거죠. 왜?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니까. 없다고 치고 주어 동사나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는 겁니다. 이게 평서문이고. 그런데 동사로 바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와라, 사랑해라, 공부해라. 이런 건 뭐예요?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는 필요 없어요. 얘도 타동사도 목적어까지 그냥 동사로 먼저 나오고 그렇게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죠. 주어를 왜 뺄까요? 명령문은 주어가 뭐죠? 네가 그거 해. 이런 얘기잖아요. 다 항상 유예요. 어차피 유가 항상 들어갈 거. 유 같은 거 빼도 된다 이거예요. 항상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하는데 특히 중요한 건 이 명령문에 들어가는 처음에 시작하는 동사는 원형이어야 합니다. 동사 무슨 형? 원형이 와야 된다. 과거형, 현재형. 어떤 사람은 원형이 아니라 명령문은 뭘로 시작하죠? 그랬더니 현재형이요. 현재형이 아니라 동사 원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please는 제발 하고서 명령문을 공손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동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please는 이 동사 꾸며주려고 온 부사입니다. 자, 얘 부사는 의미 없고 동사가 먼저 와야 되는데 동사 무슨 형이 와야 된다고요? 현재형이 아니라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명령문에서는 항상 동사 원형을 골라라. 이게 명령문 시험 문제의 핵심이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문장 안에 들어가는 품사를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사. 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 주어. 그렇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요. 아니면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혹은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오는 점. 전치사 다음에 오는 것을 고급스럽게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자, 보어도 물론 명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기초 과정에서 10분 토익 기초에서 이미 이제 형식에서 배운 건데 이 형식에는 보어가 들어가는데 그 비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형식이죠. 비동사 다음에 명사를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형용사가 토익에서는 답으로 나오게 하니까 얘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명사는 뭐다? 주어,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명사와 명사가 결합돼서 복합 명사를 만들다고도 해요. 명사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새로운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스토어, 책, 스토어, 가게. 북스토어, 책, 가게 합쳐서 하나의 명사, 책가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복합명사라고 한다고요. 그럼 복합명사의 원칙은 뭔가요?
두 개의 명사 이상을 그냥 두 개 이상을 명사를 합치면은 그때부터가 복합 명사인가? 의미 전달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 워터 같은 경우는 책물이 뭐예요?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명사 두 개 이상을 합치는 거, 이거를 복합 명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복합 명사 하나에 합쳐졌으면 이제 이게 하나의 책각에다 그러면 어자를 붙이거나 뭐 더자를 붙이거나 관사라는 건 명사 앞에 항상 온다 그래서 관사예요. 머리에 쓰는 거 관처럼. 자, 그래서 북스토어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명사와 명사를 결합했다 하더라도 관사가 중간에 끄면은 이거는 복합 명사가 아닙니다. 한 덩어리니까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관사가. 자, 그게 이제 명사고요. 다음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똑같이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보호 자리도 올 수 있고요. 자, 대명사는 이렇게 생긴 것들이 대명사죠. 주어 자리에만 오는 걸 주격, 목적어 자리에만 오는 걸 목적격, 소유격이 있는데 중요한 건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은요,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의 차, 너의 차가 아니라 나의 차, 이렇게 차를 살리면서 그걸 형용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대명사 중에서 소유격은 형용사로 취급한다. 나머지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있고요. 이 대명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품사 시간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참고하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보죠. 뭐뭐 블랭크 하고 놓고서 repair facility 이렇게 나간다고 해봅시다. repair가 수리하다라는 동사라고 하면 이 앞에는 주어 자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he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오면 동사에다가는 s를 붙여야 돼요. repairs가 아니라 그냥 repair라고 썼네요. 그러면 얘는 이제 명사예요. 명사, 수리에다가 facility, 시설이라는 명사. repair는 수리하다도 되고 수리라는 명사도 되거든. 그래서 수리, 시설이라는 명사가 됐어요. 두 개를 합쳐서 복합명사네. 복합명사 앞에 하나의 명사가 됐거든. 그 앞에 올 수 있는 건 이제 형용사가 와야 돼. 형용사건 소유격. 그의 수리, 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소유격은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한다. 또 하나 문제 풀어보죠. angelina's. 자, in이라는 전치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us를 써야 돼. 왜 in 다음에는 we나 our 같은 다른 격을 쓰지 않고 목적격을 쓰느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대명사도 목적격이 와야 되겠죠. angelinaus라고 카페 이름이 이런 게 있잖아요. 왜 us를 쓰느냐?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라고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 다음에 이제 형용사도 살펴볼게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명사를 살려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꼭 있어야 돼요. 특히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얘가 또 형용사가 됩니다. 명사가 형용사가 되는 경우 방법 어떻게 한다고? ly를 붙이면 돼요. friendly, 친숙한, time이라는 명사에다 ly 붙여서 시기적절한이라는 형용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부사를 볼게요. 형용사는 뭐 명사 수식하면 되고 부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문장 끝나고 온다고. 왜? 문법적인 의미가 없어서 부가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죠. 중간에 가운데 끼더라도 되는 빼도 되는 정도. 완성된 문장에 부가된 말일 뿐이에요. 해석상으로는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서 뭐뭐 하다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명사에 ly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quickly, 빠르게, thoroughly, 철저히 이런 말처럼 뭐뭐 하다랑 연결되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ly로 끝나는 것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겠네요. 근데 대부분이 99%가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ly라는 단어로 끝나는 게 있으면 뭐예요? ly 끝나는 단어는 부사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치사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꼭 와야 된다. 그래서 전치사 명사구를 만들고요. 이때 to 조심하십시오. to는 전치사의 to도 있고 to 부정사의 to도 있는데 전치사의 to가 일단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전치사의 to. 그러니까 얘네 다음엔 다 뭐 와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그러면은 명사가 와야 되는 것은 형용사도 명사 와야 되고 전치사도 명사 와야 되죠. 그 다음에 관사도 명사가 명사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봅시다. 명사가 여기 있는데 관사가 이미 있어요. 자, 이렇게 왔어. 그러면 전치사와 형용사가 있으면 어디에다가 위치시켜야 되느냐? 전치사는 관사를 기준으로 관사 앞이 전치사입니다. 관사 다음은 형용사예요. 자, 이거 조심합시다. 관사를 기준으로 관사 앞이 전치사, 관사 다음이 형용사.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 이거 꼭 구별하는 법 알아두세요. 뭐라고? 관사를 기준으로 관사 앞이 전치사, 관사 다음이 형용사.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서 예문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긴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내는 거. 일단 그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부가적으로 해석상 필요한 겁니다. 자, the new members. 자,
더자로 시작해서 members라는 명사가 앞에 왔으면 주어겠죠. 얘는 형용사 역할을 했을 뿐이고 새로운 멤버들. of 전명구가 나왔네요. sales division까지. 얘는 복합 명사입니다. 이런 전명구는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가로치세요. finally, li로 끝났으면 뭐라고? 부사. 부사도 문장에서는 해석상만 필요한 거지 문법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met이라 이제 드디어 동사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대어는 형용사, 소유격 뒤에 있는 명사를 살려주려고 온 거잖아요. 이 명사는 동사 다음에 오는 명사는 뭐겠어요? 목적어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멤버들이 만났다 매니저를 이걸 놓고서 of sales division에 새로운 멤버들이 마침내 만났다 그들의 매니저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네요. 여기서 이제 문장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for the first time 전명구 가로쳐도 되는 거고요. today 시간이라든가 here 여기라는 장소도 여기 이거 사실은 이게 명사예요. 오늘 여기 이런 건 명사지만 문장 끝나고 나오면 시간 장소는 부사가 됩니다. 명사라도 시간 장소는 문장 끝나고 나오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그래서 맨 뒤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esterday 어제, tomorrow 내일, everyday 매일 이런 거 명사라도 부사 취급하는 거예요. 문장 뒤에 오면은.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집, 전국, 전 세계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부사로 바뀌는 거죠. 기억해 두세요.